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김근태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가근희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추업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직능원하고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제 여성 노동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그다음에 출산율이 이제 관계가 역전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성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이제 출산율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비추업 여성들의 직업 훈련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에서는 실제로 노동시장 참여, 직업훈련 참여에 관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실제 직업훈련생, 직훈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 두 가지를 실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양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해서요.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 변화하고 그다음 성별로 그다음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대시 라인이 여성의 비율이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여성의 숫자이고 파란색 선이 남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남성이 10만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성의 비율은 약 한 3% 그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9년도까지 이제 지속이 되다가 2020년도에 이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갑자기 직업 실업 훈련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21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남녀 모두 감소했고요. 그렇지만 23년도에 다시 또 살짝 증가해서 코로나 시기인 2021년도 수준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경기에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2023년도 현재 여성이 대략 이런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의 약 70%를 작용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직업 훈련 참여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30대 미만이 58.4%, 거의 3분의 2가 30대 미만입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도 41.8%, 제일 많습니다. 30대 미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제 50대나 60대 비율이 굉장히 작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2년, 23년도로 들어오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증가폭이 커집니다. 즉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거의 23년도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44.3%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근데 남성은 같은 연령대 22.2%에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30대 여성들이 이제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뒤에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일명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역별로 이제 실업 훈련 실시 인원을 살펴봤는데요. 밑에가 이제 맨 밑에 총 인원이 나와 있고 이 위에 보이는 숫자들은 이제 퍼센트입니다.
지역별 퍼센트인데 보시면 2017년도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36.21%, 경기도는 14.75% 이렇게 됐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9.49%, 경기도는 18.2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서울시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비중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민등록 인구 분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의하면 남성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7.76%, 여성은 18.81%인데 실업자 훈련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참여한 비중은 남성은 2.3배 그리고 여성은 2.1배 많았습니다. 즉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타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실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서울에서 제공되는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실업 훈련이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서울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업 훈련을 받고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찌 됐건 서울의 비중이 실업 훈련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녀 모두에서 이제 가장 선호되는 직종은 경영행정 사무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음식 서비스직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경영행정 사무직과 음식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은 여성은 주로 보건의료직이나 돌봄 서비스직 훈련을 선호하고 있었고 남성은 기계장비 설비 및 생산 등의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기관 훈련 수와 그냥 훈련 과정 그리고 훈련 회차의 변화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훈련 기간 파란색 이제 선인데 보시면은 2020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훈련 과정과 훈련 회차도 역시 그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감소를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 역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없음이라는 범주가 이제 가장 많고요.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 이제 훈련 기관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의 지역에서는 이제 훈련 기관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 기관의 종류별로 보게 되면요, 해당 없음이라는 범주를 제하게 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훈련 기관의 종류는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그리고 학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 학원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 그러니까 지정직업훈련 시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 과정은 통합 심사 과정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주 지원 훈련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별로 수료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건 이제 실업자 계좌제가 가장 높고요,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낮은 수료를 보여주는 건 국가 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이 가장 낮고요. 이게 가장 이제 그런데 수료율에 비해서 이제 이것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국가 기관 산업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 가장 높고요. 가장 낮은 것이 이제 실업자 계좌제입니다. 즉 이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발 과정,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실업자 계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허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현황입니다. 보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봤을 때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만 19년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 22년, 23년도에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별, 연령별 그 내일 배움 카드 발급 현황 그를 보게 되면요, 그 연령과 그 발급 현황은 이제 반비례하는 것으로,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적인 분석이고요. 그 질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적인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졌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4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일하는 팀장급 지금 10분, 그다음에 직업훈련 참여자 5분,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디스커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장년 여성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 직업훈련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위주, 그게 주제이고요. 그래서 중장년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그 실업 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제 육아와 가사를 다,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 그러니까 끝내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실업자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뭐 학교 시간이라든지 학원 시간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남성 위주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만약에 짜여져 있다면, 이런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함의를 지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직업훈련 참여하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뭐 뭐라 하나요,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참여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지역 세일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시선을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많이 욕 먹었어요. 뭐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세일이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런 여성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 효과고, 두 번째는 간접적 효과인데요. 직접적 효과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바로 참여자의 자신감 고취입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그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일단 굉장히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큰 자신감 고취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신감이 결국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많이 기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연봉 상승입니다. 연봉 상승. 여기 보시면 그 연봉 기준으로 해서 1000에서 1500까지 더 높아진다는 있었고, 기존 연구에서도 그 여성들의 그 직업 훈련은 직접적으로 이제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효과는 이제 간접적 효과인데요. 사회적인 비용 절감. 즉 이게 무엇이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직업 훈련을 통하지 않았다면은 이분들이 뭐 다른,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은 그런 전공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할애했어야 하는데, 이런
직업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간과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바로 간접적인 효과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었고요, 말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 정주율 제고입니다. 요즘 뭐 지역 소멸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지역에서 시행되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주로 주변 지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여성들을 위한 그 직업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성과가 그리고 나온다면 지역 정주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 훈련의 운영 및 수행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많이 지적된 부분들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다.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사 세일센터나 아니면 인자위 분들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뭐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사실은 이런 그것을 실행할 기관과 인력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그리고 인기가 좋은 뭐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직군생 참여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최첨단 뭐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도 그 지역에서 그것들을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열악한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 훈련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훈련 시설 자체의 수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이제 많이 되지 않아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자위 팀장님께서 훈련하고 있는 컴퓨터가 8년이 되셨대요. 8년 된 컴퓨터로 신미래산업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컴퓨터가 8년 된 정도면 다른 시설들은 여기 보시면 저희 센터 자체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 전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항상 학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 지역에서 땡땡 지역에선 컴퓨터 학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학원은 한 곳뿐이고, 그리고 저희도 조리 과정도 해보고 싶고 했었는데 조리 학원도 한 곳이고, 도배 과정도 해보고 싶었는데 도배하시는 이런 담당자들도 했는데 도배 자체 그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강사에. 그래서 아무튼 열악한 교육 훈련 인프라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물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인적인 자원, 양질의 교강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교강사 확보의 어려움은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 크게 되는 거고요. 그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예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전 그 직업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취직한 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 그런 일자리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참여 여성들이 중고령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그 산업계에서도 이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일센터나 인자위 분들 같은 경우 공동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직군 성과 평가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취업률 위주로 이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계속 그 취업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거 잘 되는 거, 취직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또 한정적인 프로그램, 중고령자 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또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 악순환을 끊는 첫 단추는 좀 성과평가 체계를 무슨 고용 유지를 함께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좀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분들, 다 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좀 다른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자신의 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재직자 직업 훈련도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정부의 지원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재원들을 이용해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돌봄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분들 자체가 연봉이 매우 낮고요, 다 비정규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그 환경 개선에 참여할 동기가 매우 부족하게 되고, 심지어 뭐 오히려 좋은 직장 정보가 있으면 자신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은 그냥 드립다 이런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담당 창구에서 어떤 업종 선호하나요? 어떤 직종 가고자 하는 게 뭔가요? 다짜고짜 체크만 하란다. 어떤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좀 정보 전달 체계를 좀 고도화하고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훈련 체계를 그러니까 끌어내기 위한 수단의 다양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 훈련을 들었을 때 한 달에 11만 6천 원 주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올 거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수료 하게 되면 다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훈련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찌 됐건 그러나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도 좀 다양하게 집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 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소결은 지금까지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면,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는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재직자를 위한 훈련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물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고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역량 강화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이 배운 게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것만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막상 일을 하려고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뭐 정보 전달 체계도 고도화해야 되고, 수단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여야 된다, 교육 훈련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방식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